안녕하세요. 2025년 여름, 오늘은 암호화폐 스테이킹에 대해 좀 깊게 파볼까 합니다. 저희가 받은 2025 스테이킹 유망코인 심층 분석 자료를 토대로요.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고 특히 요즘 주목받는 코인들, 또 조심할 점까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. 최근에 이 규제 환경이 좀 정비되면서 스테이킹이 다시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 규제 불확실성이 좀 거치면서 확실히 관심들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더리움, 그러니까 ETH죠. 그리고 카르다노, ADA,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비트코인 하이퍼, HYPR.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각 코인의 장단점, 또 뭐 스테이킹할 때 뭘 생각해야 하는지 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더리움부터 바로 가볼까요? 그 지분 증명 POS로 완전히 넘어갔죠? 연평균 한 4에서 6% 정도 꽤 안정적인 수익률을 준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뭐랄까 그 안정성이 검증된 기술력하고 거대한 생태계 덕분이죠. 다만 스테이킹하면 자금이 딱 묶이는 락업 기간이 있고요. 또 언스테이킹, 그러니까 묶어둔 걸 다시 쓰려면 한 6일 그 정도 걸린다는 점, 이건 좀 단기 유동성이 중요한 분들한테는 생각할 부분이네요. 근데 그 락업 구조가 오히려 네트워크 보안하고 연결돼서 이게 합법적인 스테이킹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근거가 된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. 되게 흥미로웠어요. 어떻게 보면 기관 투자자나 좀 길게 보는 분들한테는 이게 더 신뢰를 주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. 정확해요. 그 기술적인 완성도나 개발자 커뮤니티가 워낙 활발하니까 이게 이더리움의 진짜 큰 자산이죠. 자, 그럼 다음은 카르다노, ADA를 한번 볼까요? 여기는 또 이더리움하고는 다른 매력이 있죠. 네. 자료 보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락업이 없다. 자유롭게 스테이킹하고 또 뺄 수 있다는 거. 그 유연성이네요. 수익률은 연 3, 4%로 조금 낮긴 한데 훨씬 편해 보이는데요. 근데 기술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? 보안은 괜찮고요. 카르다노는 유로보로스라고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지분 증명 방식을 써요. 이게 한 3,000개가 넘는 스테이킹 풀에다가 위임을 하는 구조거든요. 이걸 통해서 유동성과 탈중앙성 그리고 보안 사이에서 좀 균형을 잡으려는 거죠. 또 뭐랄까 이더리움이 개발자들이 막 유기적으로 키워왔다면 카르다노는 좀 더 학술 연구 기반으로 장기적인 확장성을 목표로 더 계획적으로 개발됐다. 이런 철학적인 차이도 있고요. 그런 접근 방식. 그게 장기적인 안정성을 원하는 어쩌면 조금 더 보수적인 투자자들한테는 매력적이겠네요. 다만 단기적인 가격 반동성 이런 건 좀 덜할 수 있다는 점. 이건 감안해야겠고요. 그렇죠. 안정성하고 유연성, 여기에 딱 초점을 맞춘 코인이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비트코인 하이퍼, HYPR로 넘어가 보죠. 네. 비트코인 기반의 레이어2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 만든 별도 시스템이라는 거죠. 근데 연 예상 수익률이 무려 238%에서 350%. 이 부분에서 눈이 그냥 확 떠지는데요.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네요. 그 숫자, 네, 분명히 인상적이죠.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냉정해져야 합니다. 자료에서도 딱 지적하듯이 이건 프로젝트 완전 초반에 주는 아주 높은 블럭 보상 인센티브, 이것 때문에 가능성이 아주 커요. 이런 엄청난 초기 수익률은 사실 신규 프로젝트들이 사용자 끌어모으려고 쓰는 일종의 미끼 역할을 할 때가 많거든요. EVM 호환석이라던가 라이트닝 네트워크 통합 이런 기술적인 특징도 내세우긴 하지만 결국은 신생 프로젝트니까 리스크도 그만큼 크다 이 말씀이시군요. 구체적으로 어떤 걸 제일 조심해야 할까요? 가장 큰 질문은 이거예요. 이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높은 수익률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? 초기 인센티브가 줄어들면 실제 수익률은 확 떨어질 수 있거든요. 거기다가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의 혹시 모를 취약점, 운영팀이 얼마나 투명한가 하는 문제, 또 프로젝트 자체가 오래 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여러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. 그렇다면 HYPI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좀 조심스러운데요. 네, 자료에서도 제안하듯이 높은 수익 가능성만큼 위험도 엄청 높다는 걸 딱 인지하고 전체 포트폴리오 안에서 아주 제한적인 비중으로만 그렇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. 뭐랄까, 하이 리스크, 하이 리턴 단락의 딱 일부로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. 알겠습니다. 그 외에 솔라나, 폴카닷, 알고랜드 같은 다른 POS 코인들도 언급이 됐네요. 이쪽은 상대적으로 좀 더 자리가 잡힌 코인들이지만 역시 API 변동성 위험은 있다고요?
네, 그렇죠. 예를 들어 솔라나 같은 경우는 처리 속도는 엄청 빠른 게 장점인데 예전에 네트워크가 좀 불안전했던 사례들이 있었잖아요. 이런 개별 코인의 특성이나 이력 같은 것도 같이 봐야 합니다. 결국 어떤 코인을 스테이킹 하던 공통적으로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. 아, 공통적인 주의사항이요. 어떤 것들일까요? 데 걸리는 시간, 이걸 정확히 알아야 하고요. 둘째, 스테이킹 보상은 대부분 세금 내야 하거든요. 그러니까 관련 세법 미리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셋째, 스테이킹을 맡기는 거래소나 플랫폼, 이게 안전한지, 예를 들어 파산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것도 꼭 점검해야 하고요. 마지막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고정 수익률을 약속한다거나 아니면 디파이 대출 상품처럼 포장된 경우 있잖아요. 이런 건 미등록 증권 이슈 같은 규제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. 아, 정말 명심해야 할 점들이 많네요. 오늘 분석을 좀 정리해보면 2025년 여름 스테이킹은 규제 환경 변화 속에서 분명 기회가 될 수 있겠어요. 안정성을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더리움이나 카르다노, 반면에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고수익을 한번 노려본다. 그러면 비트코인 하이퍼 같은 신규 프로젝트를 아주 소액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. 자,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의 선택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?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하시던 스스로 충분히 알아보셔야 한다는 거. 그리고 자신이 딱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 안에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거. 이 원칙이죠. 맞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. 단순히 연 몇 퍼센트 수익률 이걸 넘어서서요. 이런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거버넌스, 그러니까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데 직접 참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새로운 가치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